비 내리는 휴일 아침입니다. 먼 산이 구름에 덮여 있고 책상머리 유리창에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랜만에 잊었던 옛 친구를 문득 떠올리듯 인상주의 음악가 드뷔시가 떠올랐고 문득 그의 교향시 바다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연주 시간이 25분 남짓한 길지 않은 사막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입니다. 연주 시간이 짧아서였을까요? 3번이나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비오는 휴일 아침의 분위기도 한몫했겠죠. 이 음악이 특별한 것은 바다를 작곡하는데 드뷔시는 바다에 가보지 않고 바다를 썼다는 점입니다. 드뷔시가 영감을 받은 것은 바다가 아니라 일본 화가 가츠시카 후쿠사의 그림 가나카와의 파도에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실제 바다를 보거나 관찰하지 않고 바다를 작곡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각적인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청각적인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다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쿠사의 그림을 보고 바다에 대한 그의 주관적 인상을 음악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죠. 자, 이 방법을 사진 작업에 도입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여전히 바다를 찍으러 바다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드뷔시 바다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릿속에 있고 또는 마음속에 있는 바다입니다. 드뷔시는 시각 이미지를 청각 이미지로 바꾸었다면 우리는 반대로 청각 이미지를 시각 이미지로 바꾸자는 것이죠.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드뷔시 바다는 사진에서는 점 하나로 혹은 손 하나로 혹은 어떤 색 하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바다를 닮았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본인의 감정 또는 인상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새로움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통섭 혹은 콜라보 같은 단어를 많이 쓰더군요. 경제도 그렇고 문화, 교육 등 각종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섞어 봐야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송은경의 사진을 검토해 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각을 시각으로 바꿔내는 좋은 예를 바로 송은경의 사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드뷔시가 바다를 작곡하기 위해 후쿠사의 그림을 보듯 그녀는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본인이 사진에 도입을 합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고 스피커의 우포 위에 색색의 페인트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악을 틀죠. 그러면
스피커 위 색색의 물감들은 마치 물을 만나 생기가 도는 식물처럼 아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스피커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물감들은 음이 속도와 진동에 몸을 맡기고 자유로운 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소은경은 빠른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공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에저튼이 100만 분의 1초로 떨어지는 우유방울이 만든 왕관 형상을 찍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저튼이 작업은 과학의 소산이지 예술의 대상은 아닙니다. 소은경의 사진은 촬영 속도의 한계를 통해서 대상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미 여러 사진가들이 했습니다. 소은경의 목적은 소리와 시각의 콜라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소리를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스트라빈스키 봄이 제전도 들어있고 베토벤의 교향곡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음악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음악은 달라지겠죠. 아주 빠른 비바체부터 안단테를 거쳐 느린 라르고까지 음악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흐르는 것처럼 소은경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 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유를 물에 풀어 느리게 흩어지는 흰 우유처럼 자신이 몸으로 흘러드는 소리들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변주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처럼 시각과 청각이 통합되는 과정이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 소은경이 몸에 오랫도록 밴 음악의 몰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꼭 말해두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은 뭔가 특이하고 신기한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는 대상을 오래도록 관찰하고 찍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한 사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찍기에 앞서 자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곤수였습니다.